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여러분의 점수예요. 특히 2, 3등급 학생들, 즉 2, 3등급이라도 지키고 싶다, 조금 더 한 걸 제가 요구를 드려보고 싶은데,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까지는 해줘야 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수학시험 100분을 관리하는 전략은 다음 3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목적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가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내가 안전하게 풀 수 있는 걸 가장 먼저 푼다. 괜히 도전적인 문제들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푼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푼 문제들은 무조건 맞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풀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문제들만 푼다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풀었다면 그걸 무조건 맞추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어차피 못 풀었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풀었을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푸는데 고민하는 시간 있죠. 이걸 최소화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3번 부분에 헤매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100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3번만 잘 관리를 해도, 이걸 1번, 2번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한다고 해도 숨겨진 20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목적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신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걸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 풀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꼭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풀다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그건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다가 막힌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한 바퀴 딱 돌리고 왔을 때 그 별표들 중에서 어떤 문제 먼저 풀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표들 중에서도 그냥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순서대로 그냥 막 풀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문제들이 비교적 좀 더 쉽겠지만 그래도 별표 문제에도 어떤 위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별표 치기보다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그 문제 위에 체크하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무조건 풀 수 있는데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 있죠. 일단 내가 풀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지금 들어가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괜히 이거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풀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조금 이따 풀자 하면서 체크해두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떠올린 방법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나중에 한 바퀴 돌아와서 보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들 있죠. 내가 그래도 확실히 풀 수 있다는 100% 확신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뭐냐, 그냥 지금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이거 고민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 내가 그래도 많이 풀어왔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풀이 방법이 끝까지 떠오르진 않아. 그리고 뭔가 중간에 표현이 살짝 바뀐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B라고 체크해두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ABC 체크할 때는요, 함부로 풀지 않고 조금이라도 깨림칙하면 그냥 ABC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뭐냐, 그냥 안 풀어. 그냥 안 풀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C라고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 내가 평소에 푼 적도 없고 모의고사 아닐 때도 안 풀렸던 문제들 지금 와서 풀리겠어 이거?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여유되면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C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4, 15, 21, 22번 이런 것들 평소에 풀어본 적 없는 문제들이라면 그런 것들 그냥 C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B, C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9번 정도 왔을 때, 4점짜리 왔을 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보는데 내가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뭐 최대값 최소값 그거 구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유형이네, 내가 늘 풀었던 문제야, 이런 건 풀면 거의 100% 풀어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뭐 탄젠트 그래프를 잘 못 그린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여기
탄젠트 2x 이렇게 되면 정말 주기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든지 아니면 닫힌 구간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당황스럽게 한다든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뭐 늘 풀어왔던 문제야. 그럼 그 정도면 A 체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내가 항상 풀었을 때 승률이 반반이다. 그런 문제들 B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9번 문제부터 C를 체크하고 넘어갈 확률은 높지 않겠죠. A 아니면 B라고 체크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4, 5등급 학생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에 찬 문제가 아니라면 기왕이면 A랑 B를 체크해두고 이거 나중에 풀러 다시 올 거거든요. 이걸 체크하는데 전혀 거부감을 안 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이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한 걸 제가 요구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문제를 풀다가 A, B, C 체크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고요. 애초에 문제를 보고 그냥 펜을 대기 전에 펜을 대지 않고 이 문제를 한번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풀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서 풀기 시작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80% 이상의 확률로 풀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문제만 들어간다. 그러려면 생각보다 큰 틀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좀 선명하게 큰 틀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풀다 보면 어떤 뭐 실마리가 나오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상위권 학생들한테 이런 요청을 드리냐면요.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런 뭐 20번이나 21번, 22번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문제 보자마자 펜 대고 들어가가지고 쭉 고민을 이거 뭐 1, 2분만 고민하는 것도 아니야. 10분, 20분 최소한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쭉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다음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쩌면 애초에 풀지 못할 문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허우적대다 보면 지금까지 쏟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험 전체를 말아먹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던 학생들은요. 문제를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0번 문제도요. 뭐 물론 속도가 속도 문제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봤겠죠. 그래도 속도가 속도, 뭐 속도와 거리 이런 문제들도요. 어떤 문제들은 생각보다 어이없는 부분에서 뒤통수 맞고 못 푸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큰 틀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이제 속도식을 적분해야겠다. 근데 속도식이 보니까 0에서 2까지는 여기 속도식이 나와 있네. 이 이상은 얘를 가지고 얘는 가속도식인데?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서 속도식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0에서 2까지는 이 속도식, 2에서 3까지는 R에서 구한 적분한 속도식. 그럼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만약에 생각이 막혔다 라고 하면요. 이걸 구할 식을 어떻게든 찾아볼 노력을 해보시고 여기서 실마리가 안 보인다. 그럼 A, B, C 중에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펜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적분상수 얘는 지금 t가 2일 때 여기 위에식 아래식 동시에 만족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연속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 적분상수 구해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해내면 어때요? 이건 그냥 100% 풀 수 있는 문제죠. 계산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거는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냥 20번 문제 보고 그냥 이거 속도가 속도 문제네 자 들어가자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안전한 문제들을 먼저 풀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문제들을 먼저. 허우적대는 시간을 일단 뒤로 밀어두자는 거죠. 괜히 허우적대서 막혀서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다른 문제들에도 시간을 뺏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렸어요. 그러면 ABC 체크가 끝났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A, B, C 뭘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는 A가 제일 쉬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먼저 풀겠죠, 보통.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요. 그것보다도 내가 푼 문제를 검산을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들이 진짜 안전하게 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풀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 검산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내서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규칙들 그 제대로 풀었는지 그 눈으로라도 한 번씩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정말 간단한 가벼운 실수는 한 건 없는지, 내가 놓친 조건은 없는지. 그리고 이 검산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문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줄 맞춰서 차근차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검산할 때 보기도 쉽고 한눈에 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평소 연습할 때도 수학 실력을 더 빠르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과정을 내가 확인하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산까지 끝났으면요, 이제야 비로소 A, B, C 순서대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별표 치고 넘어간 문제들도 꼭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두고 별표를 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A는 뭐예요? A는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는데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다는 확신은 있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 먼저 풀어야죠. 이렇게 A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B를 푸는 대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B까지 풀다 보면요, 시간이 대부분 없어요. B 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물론 뭐 C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C는 사실 안 풀 문제예요.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이건 찍어도 되는 문제. 그러면 기왕이면 A랑 B 이거 검사 한번 더 하세요. 정말 내가 이 억울한 점수 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푼 문제들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 고민한다고 내가 이걸 풀 수 있을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 아껴서 A랑 B 체크했던 문제들은요, 오히려 또 실수했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검산으로 한두 개 잡아낸다면 은근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라고 체크해 놓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시고 넘어가세요. 진짜로 안 풀 각오를 하고 C라고 체크해 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2, 3등급 학생들, 즉 2, 3등급이라도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면요, 괜히 시간 남았을 때 21번, 22번 찌끄리다가 시간 다 날려먹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푼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숨겨진 20점을 되찾기 위한 나름의 시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숨겨진 점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여러분의 점수예요. 여러분의 점수인데 너무 아무 전략 없이 전술 없이 그냥 전투에 임하다 보니 무방비 상태로 날려먹은 점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아쉽게 깎아먹은 점수가 많은 학생들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모의고사 한 5번 정도만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만 연습을 해봐도 이게 금방 몸으로 체득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연습을 하셔서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서 정말 미련 없는 점수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23학년도 수능 문제 있잖아요. 작년 수능 문제. 자, 여기에 대한 제가 주요 문제 해설 영상들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 건데 이것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볍게 보러 오시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막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거 만들어놨는데 정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제발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